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 단 3초만 멈춘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물을 내립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냄새가 싫어서, 더럽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여러분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가 변기에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신호를 보고도 흘려보냈다면 그 결과가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소화 이야기 아닙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변 색깔 하나로 큰 병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걸 외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이 병은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변기의 색깔로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너무 쉽게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췌장과 소화기관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화장실이 더 이상 귀찮은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경기도에 사시던 68살의 한 남성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통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쓰러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이 이미 온몸으로 퍼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운 채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몇 달 전부터 변색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통증도 없었고 살이 빠진 것도 아니었고 그저 변색이 예전과 달랐을 뿐이었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설마 하며 넘긴 대가가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반대로 며칠 뒤 찾아오신 또 다른 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연세의 남성분이었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변이 평소랑 너무 달라서 겁이 나서 왔습니다. 아픈 데는 없으셨습니다. 그저 변이 이상하다는 이유 하나로 병원을 찾으신 겁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아직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고 그분은 치료를 잘 받으신 뒤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화장실에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변을 더러운 찌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대변은 가장 솔직한 건강 보고서입니다. 위, 장, 간, 담도, 췌장까지 우리 몸을 통과하며 남긴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췌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췌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변기를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 변의 변화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보인다면 나중에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가벼운 것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신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증상입니다. 바로 선명한 붉은 피가 묻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에 빨간 피가 묻어 나올 때 깜짝 놀라시지요? 혹시 암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 대부분은 치질이나 항문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문 주변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변이 딱딱하거나 힘을 많이 주면 이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선명한 빨간 피가 겉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괜찮은가입니다. 만약 피의 색이 점점 검붉게 변하거나 끈적한 점액과 함께 나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색이 변했다는 것은 출혈 위치가 더 안쪽일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니지만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경계선 신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신호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췌장의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토끼 똥처럼 동글동글하고 딱딱한 변이 계속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변이 나오면 물 좀 덜 마셨나 보다, 채소를 덜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라면 생활 습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단도 조절했는데 일주일 이상 계속 이런 변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가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즉, 췌장이 보내는 기능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술을 오래 드신 분, 60대 이상이신 분들께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지켜볼 수 있는 단계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은 더 이상 집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다음 신호부터는 이미 몸 안에서 출혈이 있거나 장기의 기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홍색 혈변 그리고 토끼 똥처럼 딱딱한 변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흔하고 경우에 따라 생활 습관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판단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피가 새고 있거나 소화에 꼭 필요한 장기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거나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구나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공포에 떨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늦지 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음식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나 의사들은 매우 예민하게 듣는 증상입니다. 바로 짜장 소스처럼 검고 끈적한 변입니다. 흔히 검은 변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날 미역국을 먹었다, 김을 많이 먹었다, 혹은 철분제를 복용했다. 그러면 변색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보통은 하루 이틀 지나면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특별한 음식이나 약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도 검은 변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피가 소화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는 원래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위나 십이지장 같은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 피가 강한 위산과 만나게 됩니다. 위산은 산성이 강합니다. 그 산성 환경 속에서 피 속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하면서 색이 까맣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색된 피가 장을 지나 내려오면 변이 검고 끈적끈적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변이 지속된다는 것은 항문 근처의 단순한 출혈이 아니라 위나 12지장 쪽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봤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 소염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중에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럽고 변이 계속 검게 나온다는 이유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소화가 약해졌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해 보니 소염제 부작용으로 12지장 점막이 헐어 궤양이 생겼고 그 궤양에서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바로 치료를 받아 큰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출혈이 더 커져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은 변이 무서운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몸속에서 잃고 있는 피의 양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게 변할 정도라면 출혈이 어느 정도 이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쉽게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런 신호가 함께 온다면 그건 좀 쉬면 낫겠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음식 때문이라고 확실히 짐작되는 검은 변이 하루 정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틀 이상 계속 검고 끈적한 변이 나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변과 함께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무기력감, 숨참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신호입니다. 바로 변기에 기름막이 둥둥 떠서 물을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변입니다. 냄새도 평소보다 훨씬 지독하게 나고 변이 물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는 지방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면 하루 정도는 이런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을 잠깐 넘어서면 흡수되지 못한 지방이 일부 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식단과 상관없이 지방변이 반복될 때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변에 번들거림이 남고 물을 내려도 흔적이 남고 냄새가 유난히 역하고 이런 현상이 사흘 이상 이어진다면 그때는 췌장이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췌장은 여러 소화 효소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방은 그냥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잘게 분해되어야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해지고 지방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그대로 변으로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 기름지고 물에 뜨고 악취가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즐겨 드시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은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화장실을 다녀오면 변기 표면에 기름이 둥둥 뜨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화장실 들어가기를 꺼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고 유산균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정밀 검사를 했더니 췌장 쪽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종양이 췌관을 막으면서 소화효소가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니 몸이 영양을 못 받아들이고 체중이 갑자기 줄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살이 빠지면 내가 요즘 밥을 좀 덜 먹었나 하고 넘기시는데 지방병과 함께 체중이 빠진다면 그건 그냥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이 흡수할 영양을 잃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실 기준은 이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 한 번 정도 기름기가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과 무관하게 반복되고 특히
사흘 이상 지속된다면 췌장 기능 검사나 복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물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장 위급한 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도 이 신호는 내일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변을 보고도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정도로 넘기시는데 그렇게 넘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색 또는 쌀뜨물처럼 색이 빠진 변입니다. 어떤 분은 흰색에 가깝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멘트 반죽처럼 탁하고 연한 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이 갈색이 아니라 색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왜 변은 원래 갈색일까요? 그건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옵니다. 담즙 속에는 색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분이 장을 지나며 변을 갈색으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변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나온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담도가 막혔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내려가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담즙이 혈액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올 수 있고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급합니다. 담도가 막힌 원인 중에는 담석도 있고 염증도 있지만 성인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 머리 쪽 종양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담도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담도를 눌러 담즙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배가 아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췌장암은 초기에는 배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소화도 그럭저럭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변이 색을 잃고 소변이 진해지고 피부가 노래지는 식으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색변은 소화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담도 폐쇄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색이나 흰색 변이 한번 확실하게 관찰되었다면 특히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이 노래지면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입니다. 동네에서 소화제 받아 먹고 지켜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가능한 빠르게 상급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에서 3번째, 4번째, 5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화장실에서 뭘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물 내리기 전 단 3초면 됩니다. 색을 보고 기름기가 뜨는지 보고 형태가 평소와 다르게 끊기는지 점액이 섞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색이 갑자기 옅어졌는지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변을 봤을 때 창피해서 병원에 말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는 그게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진단의 방향을 빠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오셨다고 말합니다.